자금 세탁이 10% 증가하면 집값이 2%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나 이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부동산이 자금 세탁범에게는 안전한 보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난리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미국의 흐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해주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금 세탁 문제를 굉장히 조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금융의 안정성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가 집값 때문에 난리예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집값 문제에도 직결돼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대학에서요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금 세탁이 얼마나 증가하면 집값을 어떻게 밀어 올리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독일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금 세탁이 10% 증가하면 집값이 2% 올라간다고 합니다. 말이 집값이 2%지 자금 세탁하는 돈에 비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전 세계적으로 혹은 그 국가나 도시적으로 따지면 훨씬 높을 겁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돼서 자금 세탁 범들이 만든 이 돈은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집을 사기 때문에 이 작은 자금 세탁이 불씨가 돼서 집값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요, 독일 트리어 대학교라는 데서 했는데요. 자금 세탁 활동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대상이 된 도시는요, 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미넨, 슈투트가르트 등 7개 대도시를 상대로 진행을 했고요. 연구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증인이 독일 금융정보분석원가, 독일의 FIU죠, 에 제출한 23,722건의 의심거래 보고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랑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나 이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또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자금 세탁이나 제재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 사실 미국은 제외하고입니다. 미국은 없고요. 유럽이나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자금 세탁 여부를, 그리고 그 구매자가 자금 세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매자의 자금이 깨끗해 보이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 같이 비싼 걸 거래하면서 그 자금 세탁 여부나 혹은 이 자금이 부정한 자금이 아닌지를 따져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한 관념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십시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서방, 중국 사람들이 돈을 자루로 들고 와가지고 집을 거래했느니 그냥 현금으로 쐈느니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어떤 돈일 줄 알고 봤습니까? 집만 팔면 다인가요? 우리 집값만 올리고 우리 사무실값만 치를 수 있다면 그게 다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강탈한 돈인지, 누구의 어떤 피눈물을 가진 돈인지 우리가 당연히 사기친 돈인지 아닌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당연한 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연구진이 이렇게 해보니까요, 의심거래 보고서가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평균 1.9%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돈 세탁 활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부동산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가장 선호되는 자산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런던이나 이런 데 집값이 비싼 게 중동의 부호들이나 혹은 자금 세탁을 한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의 돈이 런던에 비싼 집을 샀기 때문에 런던의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자금 세탁한 자금을 그 사람들이 어딘가 묻어둘 때는 가격이 그렇게 1번 요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비싸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세탁된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한데 은행보다는 부동산에 넣어놓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임대 수익도 거둘 수 있고 하니까 부동산이 자금 세탁범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연구는요, 자금 세탁 방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돈 세탁 활동이 감소할 경우 주택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36만 유로, 약 우리 돈으로 5억 6,900만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는요. 의심 거래 보고서가 10% 감소하면 6,800유로, 약 1,074만 원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건 당연히 대출로 풀리는 면도 있지만 부동산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데 되면 자금 출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작은 거래라도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면 그 돈이 1억, 2억, 몇 천만 원이라도 한다면 자금 출처를 따져봐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런 상식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이런 제도는 없지만 미국의 예전에 투자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0년 전에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까지도 미국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으로 자금을 옮길 때 이 자금이 깨끗한 건지 아닌지를 미국에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금 세탁 방지와 자금 출처 조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도 중요하고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중개업자가 안전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어서 부정한 자금으로 마련된 돈을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면 나중에 그 중개업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귀찮고요.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투명해지려면요. 이런 제도가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뿐만 아니라요. 변호사, 회계사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유럽의 제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요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푼 건 없는데요.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재 해제 효과가 있어서 러시아는 이미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이 이 제재를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하는지를 보면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 실수일 뿐인 걸 가지고요. 영국이 글로벌 로펌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단순 실수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요. 지난 11일에 글로벌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에 46만 5천 파운드 약 8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로펌의 모스크바 자회사가 제재 위반을 했다는 건데요. 처음에 저희도 이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이걸 보도를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고 그다음에 시사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재 위반을 한 이유는요. 이 로펌의 모스크바 법인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금융기관 3곳 알파뱅크, 스베르뱅크, 소브콘뱅크에 6건에 걸쳐 송금한 데서 비롯되는데요. 왜 이렇게 송금하게 됐냐? 이 회사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모스크바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급하게 대금 결제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급하게 대금 결제를 하면서 이 세 은행에 송금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로펌이 얼마나 급하게 현지 사무소를 닫았냐면요. 2022년 3월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5월 달에 사무실 폐쇄가 완료됐습니다. 그 2개월 사이에 급하게 정리를 하다가 제재 대상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문제가 된 결제건 중에는요. 약 74억 원을 보낸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재 대상인 알파뱅크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문제 삼은 건 그거예요. 니들은 비제재 대상인 라이파이젠 뱅크, 이게 오스트리아 은행이거든요. 라이파이젠 뱅크의 계좌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그쪽으로 보냈느냐라는 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펌의 모스크바 법인은 이걸 인정하고 해당 법인에 즉각 연락을 해서요. 자금을 라이파이젠 뱅크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보낸 다음에 당일에 내가 잘못 보냈어. 다시 이거를 라이파이젠으로 보내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의 송금도 문제됐는데요. 철수에 따른 정산 비용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그 로펌의 모스크바 직원들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 제재당국은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위반으로 분류하고 고액 송금 및 제재 대상 계좌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재 목적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요. 이 복구 조치를 하면 아까 송금을 잘못했다고 그걸 알아차려서 다시 라이파이젠 은행으로 보내서 복구 조치를 하면 벌금을 최소 50%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감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구 조치를 한 게 러시아 법인이라는 겁니다. 영국 로펌이요. 복구 조치를 지시하고 그랬다면 영국 로펌의 지시로 한 거기 때문에 영국 로펌이 벌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영국 모법 니들은 그냥 벌금 받아 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에서 실수하거나 지사에서 실수한 건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되고요. 복구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그 지사에서 알아서 판단한 거면 저는 강경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컴플라이언스하고 제재 대상이 된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단지 한 로펌의 과실을 넘어서 제재 준수에 대한 법률업계 전체의 책임과 경계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펌은요, 금융제재 자문을 전문으로 해온 로펌이라고 하거든요. 제재 전문기관조차 제재를 받고 그리고 제재 전문기관들조차 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고 판단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영국 제재 당국의 조치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트럼프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틱톡 금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법률로 틱톡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법 시행을 계속 미루면서 그리고 처벌을 미루면서 중국 틱톡에게 빨리 이걸 미국에 팔아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요.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지도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관점을 계속 얘기했을 때 일반 대중이 거기 따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틱톡 금지에 대해서요. 과거에는 미국인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이거는 중국의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바꾸고 나고 자신의 대선에 틱톡이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틱톡 금지를 풀려고 하니까요. 미국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죠.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급락했습니다. 과거에 1년 전만 해도요, 틱톡 금지가 약 50%가 됐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34%로 하락했고요.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22%였는데요. 32%로 증가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요. 예전에 공화당이 더 막 틱톡 금지해야 된다, 중국 떼야 된다고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의 찬성률은 60%에서 39%로 급락했고요. 한 20% 넘게 빠진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는 30%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틱톡 미국 법인에 대한 인수 후보로는요, AI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많이 거론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이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데 명수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세 25%, 그러니까 자동차의 관세 25%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틱톡 얘기를 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틱톡의 영향력도 크지만 관세의 영향력은 훨씬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틱톡 협상에 협조하도록 관세 감면을 일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중국으로 때리는 데 대한 또 다른 카드로 쓰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